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2시 넘는다고 말씀드렸나요? 오늘 수업이? 눈빛도 왜 그래요? 어, 요때는 한 30분 정도?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뭐 먹을 거 싸우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네. 자, 뭐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진도를 좀 마무리할 거예요. 자, 3번에 가면 253페이지. 자, 이제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그 제목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 조합.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는데, 일단 도정법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시행자 파트에서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조합밖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개발법에서도 조합을 배웠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추진위가 없었어요, 거기는. 여기는 있습니다. 그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비기구. 다시 말하면 현재 시행자가 조합이다라고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려면 먼저 곧바로 조합 설립하지 말고 예비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지문이 좀 길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9글자입니다. 자, 그럼 줄여야 되겠죠. 5글자로 추진위원회.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럼 뭐 보세요. 자, 1번에 가시면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써 있죠.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구 시후. 자, 그럼 보세요. 순서가 맞나? 뭐가 지정이 됐죠? 그 구역이 지정됐죠. 그 다음에 추진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구 시후. 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의 사항은 밑에는 박스니까 좀 이따 보고,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밑줄. 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 시장원수의 승인, 동그라미, 시장원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써있고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1번. 자, 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동그라미.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시행자 파트 중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자, 구성하는 예비기구의 이름이 5글자로 줄일게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럼 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뭐 하는 기구냐면 동의 받으러 다녀야 돼. 동의. 다시 말해 여러분들 조합 설립하려면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뭘 해줘야 될까? 도장을 찍어야만 조합 설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뭘 받으면 동의를 받고 나서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인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동의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예비기구의 성격. 자, 그 예비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추진위원회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위원장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해요. 그럼 위원장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명? 5명. 숫자 많이 바꿔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진이라고 하시면 돼. 그 5글자니까 5명이 필요해.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줘. 그럼 사업 못하는 거야.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돼. 과반수. 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도장을 찍어줬어.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찾아가서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무조건 시장훈수예요, 여러분들. 도정법은. 이런 것들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시장훈수가 100%다 합니다. 그럼 시장훈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구성이 된 거죠. 그럼 추진위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승인 받으면 된다. 여기 핵심은 요거 3개. 그럼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몇 가지 요건 필요합니까? 그러면 3가지. 첫 번째는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5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고 이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뭘 해줘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 동의받은 다음에 시장원수한테 가서 승인을 받으면 예비기구니까 승인받는다 이렇게 편안합니다. 자, 승인을 받으면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리고 자, 뭐 2번에 가면 동의의 승계 나오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자,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죠.
갑자기 도장 찍어줬어.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동의 있지? 이 동의도 자동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걸로 보는 거예요. 동의의 승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장을 두 번 받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신속한 동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번 도장 찍으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단히 확인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내려가면 자 거기 2번이에요. 2번 동의의 승계는 됐고, 자 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가시면 추진위원회 업무가 나오죠. 자 업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 보면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무슨 업무? 준비 업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의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동의 받으러. 똑똑똑. 누구세요? 추진위에서 나왔는데요. 왜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예비 기구의 성격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준비 업무하는 기구예요. 준비 업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도장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역할하는 기구의 이름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추진위원회. 그리고 넘기세요. 자 다음 자 넘기시면 자 3번에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 자 거기 1번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위원장 한 명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감사를 둔다고 써 있습니다. 감사의 동그라미. 자 여기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사가 없어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임원이 3명의 형태가 있죠.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집행기구입니까? 예비기구입니까? 예비기구는 집행 능력이 있는 이사는 필요 없죠. 그래서 요 감사 대신에 이사 나오면 X 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위원장 한 명하고 누구밖에 없다? 감사. 그럼 이사는 누가 설립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결론은 여기는 위원장이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될까요? 조합장 되는 거예요. 이사하는 사람 있죠? 그냥 이사하면 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사가 없으니 여기서 새로 선임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조합이 설립되면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조합의 임원이 누구 있다. 조합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가 있다. 이걸 비교정리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사는 조합 붙어 있는 게 맞지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거 하나 말고는 볼 거 없습니다. 운영규정, 경비납부, 자 업무의 보고와 승계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 그 업무의 보고와 승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한 모든 업무, 권리와 의무는 자 결국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으로 포괄승계 되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그동안 행한 모든 업무는 누가 승계한다? 조합이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거야. 이걸 4글자로 포괄승계라고 불러요. 유리한 것만 승계하고 불리한 건 승계 안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승계하니까? 조합이 승계하니까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서 요 조합이 누가 되는 거냐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4번, 5번은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내려가면 4번에 별표하시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문제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온 거잖아요. 요 3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배운 기본계획에서 한 문제 맞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법에서 한 문제 맞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동의 요건이 있죠. 한 3,000번 들어 앞으로 저한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고 오면 돼. 3문제.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도전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받으러 가는 거 맞죠? 자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조합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그렇지. 재개발 사업이 그래서 1번이에요. 1번에 재개발 사업 나오죠? 그걸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가면 재건축 나오나요 지금?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동의 요건이 다르겠지. 사업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배우는데,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이 1번이니까 보세요. 이게 동의 요건이에요. 동의.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갈 때는 자 정관만 들어가면 안 되고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동의 요건을 밑줄 한번 거놓고 확인해 보시면, 자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거기부터 형광색 밑이 그라는 거죠.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냐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29회 때 그대로 나온 거죠. 이런 거 맞추시면 돼요. 자, 그냥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자 4, 3, 2, 1 이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뒤에부터 1, 2, 3, 4로 외우시면 돼요. 1, 2, 3, 4. 뒤에부터 1, 2, 3, 4. 또 졸다 일어나서 앞에부터 1, 2, 3, 4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앞에가 토지 등 소유자거든요. 뒤에가 면적이거든요. 그걸 바꾸진 않아. 우리 시험엔. 그냥 숫자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를 뭐 면적으로 바꿔서 그렇게는 안 내요, 우리가. 앞에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만 딱 맞나만 확인하시면 돼. 그렇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 4분의 3 이상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면적은 얼마? 2분의 1. 반 이상이 도장을 찍어주면 인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본질이잖아,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외우실 때 1, 2, 3, 4. 재개발 사업, 동의를 받게 한, 인가를 받게 한 동의 요건. 이거 1년 동안 외울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외웠는데 못 외운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재건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 재건축은 여러분들, 재개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예요. 주택단지에서. 그럼 주택단지에서 한다는 얘기는 단지 내에서 한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이게 일단 전제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물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은 주택단지 안에서 하는 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파트 단지면 101동, 102동 있나 없나? 있잖아요.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개 동씩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요. 동별로. 자, 동별로는 과반수 동의를 다 받아와야 돼. 그럼 여기는 101동이 됐건 102동이 됐건 103동이 됐건 한 개 동별로 다 받는 동의 요건이 필요해 먼저.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전부 다 과반수가 동의를 해줬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전체에 대한 동의 요건은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재건축은 동의 요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동별 동의 요건도 갖춰야 되고 동별로 동의 요건 갖췄다면 동별이 아닌 전체에 대한 동의 요건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자 체크를 좀 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2번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1번 하나만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지에 주택단지라는 용어 썼죠 지금. 그럼 아파트 단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동그라미 동별 101동, 102동, 103동 한 개 동별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쳐야지. 과반수 동의와 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그러면 동별로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동별로는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전체로는 어떻게 동의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앞뒤가 똑같아. 그냥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면적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동별로 과반수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로는 얼마 이상의 도장을 찍어야 되죠? 4분의 3 이상의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는 인가권자의 시장호수가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정비사업조합도요. 여러분들 이게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그러면 X하고 오셔야 돼.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가받고 나서 이거를 해야 돼요. 등기하면 성립한다가 똑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받고 나서 설립 등기까지 해서 설립이 됐다. 그럼 시행자로서 확정이 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행한 추진위가 행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누가 승계한다? 조합이 포괄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승계라고 하는 건 특정 승계도 있고 포괄 승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포괄 승계의 개념이죠.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승계하게 해서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그거 꼭 외워놓으세요. 그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 자, 재개발은 어떻게 동의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 자, 처음은 잘 안 돼, 그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1, 2, 3, 4. 뒤에부터 1, 2, 3, 4. 자, 그리고 재건축합니다. 주택단지 안에서 합니다. 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 개 동시씩 동의를 받아야죠. 동별론 과반수. 전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시장은수한테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5번 끌고 내려가 보세요. 자, 조합의 법인격이라고 해서 법적 성격. 자, 이 정비사업 조합도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조합이랑 마찬가지로 법인이야, 법인. 자, 그럼 법인이란 얘기는 결국은 성립 요건이 등기입니까, 인가입니까? 등기하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식이 밑에 있어요.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등기에 동그라미 치고 성립에 동그라미. 자,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민법 준용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조합원이 누굴까요? 여기 구성원이. 자, 일단 구성원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결국은 여기 있잖아요. 토지 등자를 하나 더 붙여야지. 토지 등 소유자가 결국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적 구성단체가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단법인의 성격이 있는 게 맞지요. 근데 사단법인은 민법에 있어요.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민법에 있는 규정 중에서 사단법인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얘기죠. 사단법인에 있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단법인은 무슨 법에 있으니까? 민법에 있으니까 요 규정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동일하고요. 자, 6번 가면 조합원의 자격. 자, 1번에 조합원 자격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데 손대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 보이시죠? 거기다 형광색 밑줄.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하고 슬러시하고 끊어버려. 뒤에 가지 말고. 자,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라고 써있는데 한다고 끝나시고 가로 있는 걸 하나 더 읽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옆에 보면은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뭐한 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고 써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네.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사업은 두 개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요 위에 있는 게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가 있어요. 자, 이 중에 갑돌이, 을순이는 동의서에 도장 찍었어. 병돌이는 도장 안 찍었습니다. 동의 안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요,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전부 다 조합원 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갑돌이, 을순이 동의했죠? 요 두 명만 조합원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병돌이가 재건축 사업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결국 이 사람은 시행자가 매도 청구를 해버립니다. 팔고 나가세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건축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모한 자만, 동의한 자연에서만 조합원 될 수 있다고 꼭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재건축이 그렇습니다. 다시 무슨 사업이 그래요? 재건축이 그래요. 그럼 재개발은 동의 여부를 뭐한다? 불문한다. 동의한 사람이 됐건 안 한 사람이 됐건 전부 다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고, 자, 그럼 조합원이 누군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56페이지에 7번에 조합의 임원 나와. 임원의 동그라미. 자, 그럼 임원은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조합장이 있고, 만나보세요. 조합장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 있죠? 이사에 있고 또 감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면 조합의 임원, 조합장 한 명이 있고 이사감사가 있다. 이사감사. 자, 그리고 나서 몇 명 있습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그 임원의 임기 한번 보세요. 임기. 3번 내려가서. 그러면 조합 임원의 임기라는 얘기는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는 3년 이하의 범위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개정되고 아직 안 나온 거. 자, 그럼 여기는 몇 년 못 넘게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3년 넘지 못하게 3년범 이내에서 정관으로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요. 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겠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셔야 돼. 그래서 자, 조합장이 되건 이사가 되건 감사가 되건 임기는 3년 이하예요.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고요.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자, 오른쪽 가서 자, 8번 갑니다. 자, 조합 임원의 직무 나오죠. 자, 이거 1번 이해되시나 보세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 사무를 총괄합니다. 총회나 대의원에 뭐가 된다고요? 의장. 그러니까 의장 역할을 하는 자가 조합장 맞죠? 자, 이미 배우고 온 거고. 자, 2번도 보세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동그라미, 소송 동그라미.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할 때 한 건데, 자, 지금 계약이나 소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임원 중에서 누가 과연 조합을 대표할 것이냐? 무조건 누구 나와야 된다 그랬죠? 감사, 동그라미. 자, 그럼 감사 나온 맞고 안 나온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자, 계약이나 소송은 무조건 누가 대표한다? 감사. 자, 감사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3번 가보세요. 자,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했던 거라요. 이것도 다 한 겁니다. 자, 네 글자로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불렀냐면 겸직, 금지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도 편하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보세요. 자, 하나 더. 자, 연결성 있는 공부니까. 자, 여기 보면은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세 명이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 될 수 있나 없나? 자, 조합원 될 수 있어요. 근데 갑돌이가 10살짜리래. 자,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될 수 없다.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은 자, 9번에 있는 내용은 조합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읽으시면 누구의 결격 사유죠? 그래요, 임원입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라고 나와 있죠.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다 합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결국 거기 있는 자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0살짜리가 있으면 미성년자 맞지요? 자,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러나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결론은 누구의 결격 사유죠? 임원의 결격 사유. 그러니까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임원부터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10살짜리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될 수 있지. 충분히.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될 수 있지만 조합장 될 수 없다고 대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사도 될 수 없고 감사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내려가서 결격 사유가 이제 1, 2, 3, 4, 5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임원의 퇴임으로 갑니다.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이 됐다. 그러면 자, 임원으로 선임했는데 결격 사유에 중간에 해당이 됐습니다. 당연히 퇴임하겠죠. 자, 내려가서 3번의 별표. 자, 그럼 3번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갑돌이가 이사였는데 중간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 당연히 퇴임하겠죠. 물어볼게요. 퇴임하기 전에 관여행위 있죠. 이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 유효입니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쫙. 이거를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보시면 퇴임 전이에요? 퇴임 후예요? 전이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퇴임 전에 관여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효.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 효력을 잃지 않는다. 됐고. 자, 내려가서 총회하고 의결사항이 있는데 총회는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시고 제목.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누가 있어요? 자, 지금 조합원이 누군지 봤죠? 그럼 흐름을 계속 이어서 보세요. 조합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그 기구를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기구의 이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총회라 해요. 모든 조합은 총회가 있는 거예요. 총회가 없으면 의결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조합원 인원수만 따지면 100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의뢰를 하면 시간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총회권을 대행하는 기구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대의원회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 50인 이상이면 대연에 둘 수 있다. 그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도정법입니다, 지금. 서로 기구는 똑같이 있지만 성립 요건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명 이상부터 다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부터 must.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예요?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한 자 넘기세요. 총회 뭐 들여다보지 말고 다음 자 넘기면 11번에 대연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1번에다 별표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지. 거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연의 성격은, 대연에는 총회 권한을 뭐 하는 기구죠?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예산 집행 같은 걸 내면 여기 조합원들 다 모아놓고 의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다 오시지 마시고 바쁘시면 대연 보내세요라고 해서 대연이 와서 라는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배운 게 지난주에 도시개발법. 거기는 50인 이상부터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였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기억나셔야 되고, 입에서 도정법상 대연회가 나오면 몇 명 이상? 100명에 100명. 100명. 거기 보시면 자, 설치 의무라고 써 있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100명의 동그라미 쳐야지 기준점. 자,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대연회는 임의적 기구입니까? 필수기구입니까? 필수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거기다 배꼽에 힘을 주고 팡 얘기를 해야 돼. must. 의무상으로 바뀌는 거지.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번 됐고 3번에 가면, 자, 3번이 잘 나와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연이 될 수 없다. 딱 한 줄짜리인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조합 임원이 몇 명이 있어요? 3명. 조합장이 있고 이사 있고 감사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죠? 지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라고 써 있지. 그럼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누구하고 누구죠? 요 두 명은 대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임원 중에서 유일하게 대연될 수 있는 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조합장만 될 수 있어요. 조합장 가서 의장해야 돼. 그러면 조합장은 대연될 수 있고 누구하고 누구는 이사 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에서 영향력이 세죠 지금. 이 세 명이 가서 뭐예요? 대연 가서 세 명 다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대연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에서 이 조합이 자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지금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누구누구는 가지 마라. 그렇지, 이사 감사는 가지 마라. 제한한다고 보시면 돼. 조합장 혼자 가서는 힘을 못 쓰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누구를 제외한? 조합장을 제외한 누구하고 누구는 이사 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 그럼 대연될 수 있는 임원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합장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기초과정에서.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조합을 했고, 보세요, 이제. 조합이 시행자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시행자로서 확정된 게 지금 누구예요? 조합이 됐죠? 근데 우리가 원래 시행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 공공도 있고 민간. 그럼 어쨌거나 지금은 세밀하게 조합을 받지만 공공이 되건 민간이 되건 사업 시행자가 한 명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대상 지역도 있고 구역도 지정됐고 시행자도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기존에 있던 자 주택 아파트를 철거하고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죠. 자, 이게 국계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말하면 시시계획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토지를 어떤 형태로 개발하겠다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도정법에서 정비사업은 기존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어디다 몇 층짜리 짓겠다. 그 앞에 도로는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그 계획서의 이름을 6글자로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또 새로 쓰는 거야, 지금. 그 밑에 사업시행계획 보이시나 지금? 그걸 자꾸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시행 계획은 용어가 바뀌었지만 시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말합니다. 근데 공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는 똑같아, 의미는 똑같은데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쓰잖아 지금. 그거부터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글자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어디다가 아파트를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는 계획이 필요하잖아 사실. 그 계획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계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읽어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업시행계획. 이건 누가 작성할까요? 자동적으로 연결이 좀 되셔야지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아까 시행자가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거기 보면 1번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라고 써 있죠. 자, 보세요. 자,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운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끊어버려요. 결국은 이것도 문서니까 시장운수 찾아가서 작성한 다음에 뭘 받으래요? 도장 받아야 되겠지, 인가. 자, 인가 받는데, 자, 그 밑에 내려가면 2번에 가면 내용이 있죠, 내용. 2번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내용은 옆에다 권리 X라고 써놔, 권리. 권리가 아니라 분양 X라고 써놔. 분양받을 권리. 분양이란 내용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 자, 요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11가지가 넘거든. 15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앞다퉈서 토정, 임세, 사 어쩌고저쩌고 외운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결론은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분양에 관한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다시 뭐에 관한 내용은 안 들어가요? 분양. 그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자 보세요. 지금 시행자가 자 정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또 배우고 왔어 가서 철거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기존에 아파트 쭉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시행자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시행자가 정해지면 쫙 가보면 지금 아파트 종전에 아파트가 아직도 있지. 철거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뭐하고 철거하고 요 자리에다가 몇 층짜리 아파트 올리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획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예,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업시행계획서가 있어야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몇 층짜리 아파트 짓겠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시장운수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 여기다 15층짜리 아파트 지어도 좋다. 도장을 딱 찍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사업은 시행자가 나중에 보세요. 사업시행계획서가 확정이 됐으면 사업시행계획서 보고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파트를 지었어 이렇게. 15층짜리 아파트 짓겠다라고 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여기 15층짜리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인가가 받은 내용대로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지. 그리고 끝이에요. 이 건설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자 조합원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갑들이한테 몇 동 몇 호를 분양해주고 을순이한테 몇 동 몇 호를 분양해주고 병들이한테 몇 동 몇 호를 분양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은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으면 틀려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 다음 단계로 나가서 사업시행계획서가 확정됐죠. 그러면 아파트 지을 자 내용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보세요. 좀 어렵나 내가? 사업시행계획서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아파트 몇 층짜리 아파트 짓고 그 앞에 도로를 몇 층 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확정된 건 맞죠? 그럼 아파트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보고 아파트를 짓겠지. 지은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해주겠다는 계획은 없다니까요 여기서. 분양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가 확정되면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요 시행자가.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분양 신청 받을 테니까 자 아파트 분양받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일일이 다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 토지등 소유자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요. 총 1000명 중에 900명이 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럼 100명은 현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 900명이 뭘 했어요 지금?
분양 신청을 했으면 이분들한테 아파트 지을 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를 몇 동 몇 호 주겠습니다라는 분양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획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거예요.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하래요. 요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매년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요. 핵심적인 사항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네 글자로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 속에 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까요, 여러분들? 분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분야에 관한 내용은 무슨 계획에 포함이 안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됩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행자가 일단 이것만 보고 좀 이따 하세요. 자, 시행자가 지금 기준에 있는 주택을 철거했습니까? 건물을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분양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철거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것도 인가받는 거지, 문서니까. 인가받고 나서 고시라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이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철거는 무슨 계획 인가받고 나서? 요거 대답하셔야지, 요거. 분양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철거합니다가 성립이 돼야 되죠. 철거 시기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양 계획이 확정되면 사람들 내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철거가 돼요.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예요. 그러면 큰 틀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단계 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무슨 계획? 사업시행계획인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 자, 사업시행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맞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맞죠? 시행자 2명 있어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자, 공공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동의 안 받아요. 민간은 못 믿죠? 그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동의서까지 들어가야 돼.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서 자, 3번에 가면 사업시행의 동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259페이지죠. 자, 259페이지 가면 거기 보면 사업시행의 동의라고 써 있고 동그라미 1번에 가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한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시행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면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민간이에요. 그 동의 요건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민간이니까 동의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중에 살 붙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지정개발자 보이시죠? 여러분 지정개발자도 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밑줄 그어놔요. 지정개발자. 그러면 원래는 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합도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조합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민간들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고 지정개발자를 쏘는 거지. 그럼 지정개발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민간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외부에 있는 민간을 지정개발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쨌거나 지정개발자도 민간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거기에 공공 들어가면 무조건 X 하셔야 돼. 그럼 시행자 중에서 누구일 때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뭘 작성했죠? 자,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흐름만 찾아, 흐름만요. 자, 시행자 중에서 민간이 지금 정해진 거죠? 그럼 사업 시행에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하면 도장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동의 요건은 모든 시행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필요하다. 그럼 이런 거 가지면 느낌이 좀 와야 돼요. 뭐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가서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공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민간만 들어가는 거죠. 그 개념을 잡고 세부로 들어가서 중요한 걸 외우시면 돼, 나중에. 그게 뭐 어떤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사업시행계획서 자체는 분야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어디다가 아파트를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그 앞에 도로를 몇 천도로 설치했다라는 내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내용에 맞춰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보고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한 다음에 새로 아파트 지었죠. 그러면 이제 분양은 무슨 계획을 보고?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무슨 계획을 보고? 관리처분 계획을 보고 공사가 다 끝나면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 이전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계획에 따라서? 그렇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럼 결론은 철거하기 전에, 자보세요. 시행자가 지금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철거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이 두 개가 있죠. 그 전에 먼저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 있고?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은 받은 다음에 그러셔야 돼. 받은 다음에 분양신청을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으면 확정되잖아요.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그 절차를 말씀드린 거야. 이거 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4번 내려가서 관계 서류에 공람 및 의견 청취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람에다 동그라미 치면 공람이 이제 뭔지는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 시장군수가 지금 인가를 하기 전에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인가,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람은 며칠? 그렇지. 그냥 알고 있는 거 믿고 계시면 돼. 며칠 이상? 14일. 자, 이젠 기초과정에서 공람근은 14일만 기억해도 됩니다. 물론 100%다 14일은 아닙니다. 30일짜리도 있는데 14일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배운 요거 보세요. 기본기에서 공람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여기 써 있어. 네, 며칠? 14일. 자, 공람은 14일만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공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인가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가 인가하기 전에 주민한테 의견을 반영한 다음에 인가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또한 공람기간은 며칠? 14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 그럼 위치가 좀 잡혀요.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몇 번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14일 이상 공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장을 꽝 찍고 나서 고시했죠. 그럼 확정된 겁니다. 여기다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 지어도 된다. 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자, 한 장을 넘기면 261페이지 가세요. 자, 무슨 계획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이거 관리처분 계획. 왕별표, 왕별표. 한 문제 나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맞춘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맞춘다. 나온다가 아니라 맞춘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40분 정도, 3, 40분 정도 해서 이거는 따로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깐 쉬가겠습니다.